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의 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뭐 인생을 엄청 오래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파트 경력이 엄청나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또 제가 아파트 위탁사에도 근무를 해보고 아파트 경력도 좀 됐죠? 그리고 또 아파트 프로그램에서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조금 아파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취업. 이제 인맥 취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저는 사실은 대부분 인맥이 아니라 그냥 이력서 제출해서 그게 된 취업을 한 사람이라서 예전에는 인맥이 왜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좀 좋은 급여가 좀 높은 데를 이제 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를 넣었더니 아예 거기서 제 이력서를 안 열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는 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한 달이 건너서 아는 분이 있어서 마침 물어봤더니 거기는 소개한 사람 이력서만 열어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쾅 한 대 맞았죠. 아, 인맥이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위탁사를 갔는데 위탁사에 이제 좋은 곳이 났어요. 그곳에는 이제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위탁사에서 괜찮은 아주 좋은 직원을 먼저 여기에 전배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 직원은 이미 그 직원은 실력도 인정받았고 또 열심히 했으니까 그 직원을 먼저 보내고 싶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직원이 1순위, 2순위, 3순위 저희 어쨌든 위탁사에 있는 직원을 먼저 보내고 싶더라고요. 예. 그런 인맥.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이제 만약에 다른 곳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가 조용한 곳이에요. 조용하고 아주 그냥 뭐 급여도 높고 그런 곳이라면 제가 나갈 때 어떻게 할까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하겠죠. 여기 괜찮은 곳이니까 오세요. 와, 여기 연락해. 여기 이력서 한번 내봐.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좋은 곳은 외부로 그렇게 대한주택관리사협회나 이런 데 공고가 잘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초보라면 만약에 A랑 B가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인맥이 있어서 어떤 경력자 격리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A라는 사람을 제가 책임지고 가르쳐 줄 테니까 A라는 사람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A랑 B가 있을 때 누굴 뽑겠습니까? A를 뽑겠죠? 그래서 이런 인맥이 중요하겠죠. 물론 인맥이 아니라 그냥 그 이력서만 가지고도 분명히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장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좋아하지 않는 소장님들도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개 아니라 그냥 이력서 받아서 그냥 오라는 소장님들도 분명히 있으시지만 이렇게 인맥으로 오라는 소장님들도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맥도 분명히 중요하고 이력서 관리도 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취업 시 나이 제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뭐 나이 제한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분명히 거짓말이고요. 보통 취업 규칙에는 정년이 있어요. 그래서 60세, 55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 일단 격리는 소장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선호하고요. 그래서 소장님들이 요즘은 40대, 50대 소장님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서무는 격리보다 어린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그 아래 직급은 업무 지시를 하려면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 좀 편하겠죠. 관리사무 소장님들은 70세 넘어서 촉박으로 근무하시는 좀 능력 있는 소장님들도 있지만은 그 동대표들이 가능하면 40대 후반이나 50대를 선호해서 그 위탁사들도 나이가 너무 많은 분들은 좀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0대 소장님들도 이제 좀 있기는 있으신데 어쨌든 뭐 40, 50대 이제 뭐 60대 이렇게 소장님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격리는 한 뭐 40, 50대 그 정도가 이제 평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 4, 50대 이제 근데 제가 그 위탁사에 있을 때 격리 평균이 한 40대 중반이었던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 격리들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이제 50대 중반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위탁사에서 근무할 때는요, 촉탁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2분 정도는 60세 넘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초보 격리인데, 저는 초보 격리인데, 지금 50세인데, 혹시 초보로 입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쉽지는 않죠. 네, 왜냐면 경력자들도 50대면은 솔직히 그렇게 막 아주 쉽지는 않은데, 나이 50대 초보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완전히 뭐 불가능하다라고도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전화번호 실제로 저 50인데 취업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대인데 취업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자기 관리 잘 하시고 그러시면은 취업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경력자를 선호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초보자들이 왜 경력자만 뽑느냐, 다 처음은 초보 아니었냐라고 하시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경력자를 선호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파트는 사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왜냐하면 아파트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직급별로 그나마 큰 아파트라서 서무가 있고 격리가 있으면은 괜찮은데, 서무도 격리 한 명 딱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너무나 힘들죠. 인건비 줄이려고 그러죠. 한 명밖에 없는 거는 인건비 때문에. 그런데 다 각자의 복이 달라서 서로의 업무를 전혀 다들 몰라요. 그래서 소장이 격리 업무를 알기는 아는데 대충 아는 거죠. 그래서 회계는 뭐 알긴 알지만 뭐 깊숙이 모르죠. 그리고 격리는 뭐 기전실 업무를 모르고, 그래서 서로 사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이렇죠.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아파트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초보자들이 입사하면 전임자 거를 보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이래서 경력자들을 찾는구나.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심지어 은행 출신자보다 아파트 1년 경력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력자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관리소장이나 기전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기전 하시는 분들도 밤에 혼자 근무할 때 갑자기 막 정전되고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가르쳐줄 사수가 없어도 저희 이렇게 뭐 전화모 카페들도 있고 전화모도 있고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배우실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저도 있어서 너무 다행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튀는 사람을 좀 배제하게 되는데요. 가끔 격리나 이렇게 기사로 취업하실 때 주택관리사 자격증 기재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기재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주택관리사가 있다는 것은 곧 자격증을 자기가 경력을 쌓으면 곧 다른 곳에 취업할 거예요 라는 의미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자격증이 있으신 분은 내 자리를 또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부지불식 중에 가질 수 있죠.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중에 뭐 친해져서 알게 됐는데 굳이 속을 필요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굳이 그 이유를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한 사업체가 있어요. 뭐 필수 이렇게 있으면 거기는 쓰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대기업 임원이나 너무 이제 막 스펙이 좋으시면 그것도 굳이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곧 힘들면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고학년 스펙도 막 서울대 출신 막 카이스트 이런 것도 안 쓰시는 게, 왜냐면 그런 분들은 이제 곧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소장님이 이제 어떤 경우를 제가 봤냐면, 그분이 이제 소장님이 고대 출신인데 격리분이 전혀 경력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고대 출신 격리였어요. 고대 출신이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머리가 좋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격리를 뽑으신 경우는 제가 봤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또 도움이 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직장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직장이 학교가 아닌데 자꾸만 뭐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이나 격리나 기전반장은 뭐 돈 받고 나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가르쳐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투덜투덜 대거나 그걸 갖고 막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지 업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일을 나한테 가르쳐 주면 감사하고, 뭐 안 가르쳐 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일이 나한테 필요하다면 내가 그만큼 그 사람한테 잘 아부도 하고 뭐 음료수도 사다 주고 막 좀 싸바싸바를 해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편리하게 그분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뭐 소장님이 계정 과목 안 가르쳐 준다고 막 투덜투덜 대는 분을 봤는데, 그건 좀 아니죠. 그거는 본인 업무인데 그걸 소장님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네. 또 이제 소장님을 잘 아시면 가르쳐 주면 좋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6번째로, 서문은 서러워서 서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내부에서도 사실은 직급이 좀 갈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좀 미화나 뭐 경비나 아니면 좀 이렇게 직급이 좀 이렇게 해서 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차피 그 안에서 이거는 이제 제가 거기 내부 사정이니까 그냥 우리 아파트 실상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아파트에서 소장이나 경리나 다 그냥 같은 직원이잖아요. 근데도 뭐 미화 직원이나 다 같은 직원인데, 그 내부적으로도 조금 사실은 뭐 무시하는 것도 있고, 뭐 서무직원에 대해서 경리가 조금 막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다 어차피 같은 직원이고 같은 직종, 그냥 거기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좋게 좋게 저는 상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파트는 다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파트가 막 비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파트가 다 그렇고 또 비리가 있고 또 위탁사가 막 다 비리가 있고 자치관리는 다 법을 어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 위탁사들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고, 물론 안 그런 위탁사도 있겠죠. 위탁사도 다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치관리에서도 소장님들도 다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는 정말 이런 한 장까지도 회계를 맞춥니다. 그런 것이고요. 또 그리고 외부에서는 특히 아파트 비리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막 김부선 씨가 또 뭐 난방비리 막 이렇게 해서 막 굉장히 비리가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다 열심히 일을 하시고 자기 직업에 대해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글은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지혜와 식견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요. 외국은 굉장히 관리라는 직업이 돈도 많이 벌고 인정받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저희도 이렇게 외국처럼 어디서나 저희가 떳떳하게, 나 무슨 일 하시나요? 나 관리사무소 다니고요, 관리 일 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곧 다가올 미래에는 전문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고급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곧 그런 날이 다가올 거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